딱 숨은 비밀을 밝혀낸 거야. 유익하네요. 유익해요. 아주 유익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뭐야 됩니다. 진도량이 부족하신 거예요? 왜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바로 수업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가사는 들을 필요 없으나 쌤이 노래 불러줄 거예요. 어? 네? 아, 인상 쓸 필요까지 없잖아. 괜찮아요, 진짜. 알았어, 나 노래 안 부를게. 봐봐,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모든 대륙이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모든 대륙들이 다 붙어 있어. 현재 대륙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현재 대륙의 모습은 이게 이동해서 현재 대륙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 이게 한국이야. 대한민 이렇게 여기 한국이고요.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해서 인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있고요. 호주와 같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오른쪽 끝으로 가면 원래 여기 이쪽에 우리 미국 있잖아.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아까 붙어 있었던 그림 기억나요? 붙어 있었다가 떨어진 거죠? 진짜일까? 진짜로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걸까? 몰라요. 모르죠? 네. 그래서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거야. 자료를 수집했더니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봐봐. 남아메리카 대륙을 뜯어 여기다가 붙이면 요 각도가 어때요? 딱 맞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해안선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다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몇 가지가요? 우르르르르르르르. 네, 다시. 자, 옛날에 붙어 있었다가 떨어진 거니까 여기 떨어진 거 보여요? 붙어 있었다 떨어진 거니까 해안선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었다 떨어진 거 이런 모든 해안선들을 맞춰보니까 일치한다라는 게 첫 번째 증거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얘가 특별히 여기만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옛날에 붙어 있었다면은 여기의 지질 구조와 여기 지질 구조가 매우 흡사할 겁니다. 붙어 있었다면은 지질 구조라는 게 뭐냐면 지층이 쌓인 순서라던가 거기 묻혀 있는 화석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게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어땠을까? 똑같았을까? 달랐을까?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똑같았다는 거예요. 화석도 일치하고요. 지질 구조도 일치하고요. 해안선 모양도 일치하고요. 이 정도면 빼박이 아니야? 빼박이라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야? 아닌가요? 코에서 바람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했을 때, 옛날에는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오늘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이름 하나 기억합시다. 이름 하나. 이 이름. 자, 뭐라고 써있어요? 판게아. 따라서 판게아.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을 때 이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눠지잖아. 왜 나눠지는지 알아요? 대륙마다 다 판게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 판 거라고. 암기법입니다. 자, 처음 대륙의 이름은 판게아야. 왜? 나중에 다 대륙마다 판게아. 미안해요. 아무튼 판게아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판게아. 왜 안 나오지? 판게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판게아 어디 나와 있냐면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다.
우리 책에 그림 내가 안 찍었나 이거? 책으로 바로 접목을 시켜보자. 책에서 여기에 판게아란 이름이 나와있죠. 판게아. 처음에 모든 대륙이 붙어있었을 때를 판게아라고 불러줍니다. 거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초대륙이라고 써 넣으세요. 초대륙이란 말은 최초의 대륙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엄청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의 대륙의 모습을 초대륙, 다른 말로 판게아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들은 사실 지금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엔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뭐 조금 약간의 좀 TMI를 좀 더하면 이때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를 거쳐서 이제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온 건데 고생대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생대.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시절을 고생대라고 해요. 이제는 안 믿죠? 자, 알겠어요. 배고프네요. 고생대. 옛날을 말합니다. 대륙이동이 진짜 한 거냐? 맞습니다. 증거들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자, 일단 대륙이동설을, 대륙이 이동했다는 설을 제시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베게너. 잠깐만. 주빈아. 자유다. 나 개인보다 별명을 먼저 알았다. 이 구역에 미친 때. 자, 이름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베게너. 내가 베게너야. 대륙은 이동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당시에는 베게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야, 증거를 내봐. 이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부족해. 그래서 베게너가 다른 증거를 찾으러 세계 각지로 또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죽어요. 네? 죽어요. 왜요? 원주민을 잘못 만났나? 어쨌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명하지 못한 학자였어.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추가적인 증거와 함께 왜 대륙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밝혀냅니다. 처음에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베게너잖아. 되게 잘한 거네. 엄청 위대한 업적을 발견한 거네. 그래서 후대 과학자들이 상하고 상금하고 이런 걸 들고서 베게너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과 상패를 어디다 넣어주냐면 베개 밑에 넣어줘요. 베게너. 뇌절이다. 실진적. 진짜 뇌절이다. 뻥이죠 당연히. 그래서 베게너란 이름을 이게 넣어놔서 훔쳐갔다는 엔딩인 줄 알았어요. 더 좋은데요? 베게너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거나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학자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후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업적들을, 다른 어떤 걸 발견함으로 해서 베게너가 옳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베게너란 이름까지 기억하는 법을 좀 만들어 봤어요. 마음에 들죠? 아니요. 그래요. 시그니처 만드는 중이야. 몰라요? 시그니처.
아이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의 증거가 뭐가 있나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일단 베게너가 주장했던 증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해안선의 모양이 봐봐! 야, 일치하잖아. 남아메리카 요 기역자하고 아프리카 왼쪽에 요 기역자하고 똑같지? 봐봐, 이거 증거야. 이게 첫 번째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한가요? 부족해. 그래서 알았어. 딴 거 찾아줄게. 옛날에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잘 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산맥의 구조가 일치해. 옛날에는 붙어 있었다는 증거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맥의 분포가 비슷하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산맥은 대륙을 하나로 모았을 때 잘 연결된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 딱 모으면 쭉 연결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얘가 아프리카 대륙이다. 얘는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적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어. 그러면 뜨거워요? 추워요? 추워요. 적도가 어디야? 적도가 0도가 되는 지역이잖아. 엄청 뜨거운 곳이야. 거기는 빙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야, 뜨겁다니까? 빙하가 뭔데? 얼음이잖아, 얼음 덩어리 빙하잖아. 당연히 북아메리카 대륙이나 남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에는 빙하가 흐른 흔적, 빙하가 흐른 자국 이딴 게 있으면 돼, 안 돼? 있어요. 뭐 우리 지금 한 세트죠. 아니 이거는 저 책으로 저 스크린으로. 아, 원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현재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받는 찍혔나? 다 찍혔다. 어쩌세요? 막 나가자.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재 적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요 아프리카하고 적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남아메리카라면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빙하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빙하가 흐른 흔적이 있을 이유도 없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빙하가 흐른 흔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니까? 왜지? 물음표. 왜 여기 이 대륙들에 왜 빙하가 있는 흔적이 있는 거지? 궁금하죠? 그래서 잠깐 다시 아까 그 영상을 네? 다시 볼게요. 네. 또 봐요? 보는 건 아니고 봐봐.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여기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 여기가 적도고요. 이쪽이 남극 쪽에 봐봐. 남극 쪽에 요 대륙이 있는 거 보여요? 약간 적도에서 내 아래쪽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 거야. 봐봐. 플레이. 아니. 아씨, 왜 이래. 다시. 춤추지 말고. 아래쪽에 있던 게 움직여! 뭐야?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죠? 아프리카도 올라간 거 보여요? 다시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갔다고! 아래쪽에 있던 것이 하나 찍어야지. 이거 내려왔네. 남극 대륙 내려가고 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흩어진 거. 자, 아래쪽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흩어진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왜 만들어진 거냐? 빙하가 흐른 흔적이 남아메리카 요쪽과 아프리카의 요쪽에 왜 빙하가 흐른 흔적이 있냐? 옛날에는 아래쪽에 모여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래쪽, 적도 아주 추운 지역에 모여 있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대륙은 빙하가 흐른 흔적이 원래 안 나타나야 되는 적도 지역인데 빙하가 흐른 흔적이 나타난 이유는 옛날에는 저 아래쪽 남극 대륙과 붙어 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극 대륙과 붙어 있었었던 대륙이기 때문에 빙하가 흐른 자국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증거를 볼게요. 마지막 증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를 걸쳐서 이렇게 해서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의 분포가 잘 설명된다. 자,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가 옛날에 붙어 있었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공룡의 화석이야.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현재는 떨어져 있죠. 이 공룡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공룡이 아니야.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본다면 공룡이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붙여놓으면 설명이 된다는 거야. 아, 옛날에는 붙어 있었으니까 이 공룡이 육지로 이동을 해갖고 여기도 다 분포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그런 논리로 옛날에 다 붙어 있었어야 이 화석의 분포가 설명이 돼 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베게너가 주장한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1번과 2번 내용이 끝이 났어요. 자, 좀 궁금하면 좋겠어. 소율아, 대륙은 왜 이동할까? 대륙은요? 왜 이동할까? 잘 이동해요. 왜 이동하냐? 왜냐고요? 왜?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대륙이 이렇게 막 움직여. 왜 움직일까? 정글의 법칙. 그렇대요. 그렇지. 몰라요. 대륙 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대륙 멘틀. 네. 멘틀이 움직이니까. 봐봐. 우리 지각은, 대륙은 멘틀 위에 떠있는 모습입니다. 멘틀 위에 떠있는데,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떠있는 대륙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니까 대륙도 움직이는 거야. 멘틀의 상태 기억나요? 멘틀은 어떤 상태였죠? 푸딩 같은 유동성 고체. 움직일 수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멘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떠있는 여기 지각도, 대륙도 역시 함께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베게너가 설명을 그걸 못해요. 베게너는 그 원리를 설명을 못합니다. 내가 베게너야? 대륙을 이동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륙은 왜 이동하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지. 대륙 이동의 증거들은 많지만 원인, 대륙이 이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게 베게너의 결정적인 한계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지 못했다는 거야. 나중에 후대 쌤이 기억해라. 홈스라는 사람이 바로 멘틀이 대류하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게너가 나중에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륙 이동설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판. 자, 이 그림 봐봐. 우리 아까 영상에서 처음 나온 요 지구를 쭉 네모칸으로 나눴죠. 지구를 네모로 쫙 펼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선을 긋고 있어. 선을 긋고 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선을 긋고 있죠. 이 선 하나가 뭐다? 판입니다. 이 선 하나가 판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은 바로 유라시아 판. 이따시만한 판 위에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우리는 유라시아 판이라는 커다란 판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필리핀은 필리핀판에 속해 있고요. 태평양이라는 어떤 커다란 바다 있잖아. 그 바다는 이 태평양판이라는 커다란 판 위에 물이 쌓인 거야. 물이 쌓여서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같은 판에 있어서 인도가 위로 쭉 올라올 때 오스트레일리아도 아래에서 위로 같이 올라온 거야. 같은 판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를 상상해봐. 지구에서 물을 쭉 다 빼버려. 다 이게 땅덩어리만 나올 거 아니야? 그 땅덩어리가 툭툭툭툭 퍼즐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판이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지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게 판입니다. 이걸 다 뜯어내면 뭐가 나오겠어? 판을 다 뜯어내면 멘틀이 나오겠죠. 그럼 멘틀 위에 판들이 떠 있는 모습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구에는 한 13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13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3개의 퍼즐을 다 뜯어내면 멘틀이 나오겠죠. 그걸 판이라고 불러주는데 정확하게는 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판의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판이야. 체크. 이게 판이야. 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을 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멘틀 위에 떠 있는 것이 판이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륙을 이루고 있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해양을 이루고 있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유라시아판은 그래서 대륙판이야. 대륙판이고 여기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해양판이라고 불러줘요. 아프리카판도 대륙도 있고 바다도 있죠. 네, 이거 대부분 이제 대륙판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은 해양판이고 어떤 판은 대륙판이고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대륙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대륙판, 해양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판은 판인데 이쪽은 대륙판, 이쪽은 해양판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내용이 정의되어 있죠. 대륙판은 대륙 지각이 있는 판을 말하고요. 해양판은 해양 지각이 있는 판을 말하는데 전체의 두께가 얘는 100km 정도쯤 되고요. 해양판의 두께는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km를 파고 내려가면은 밑에 멘틀이 나온다는 얘기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70km를 파고 내려가면은 밑에 멘틀이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 누가 더 밀도가 클 것 같습니까? 싫어. 찍는 시간 대륙판 A, 해양판 B. 누가 더 밀도가 크다? 대륙판. 찍는 시간. 해양판. 몰라요. 대륙판. 정답은 해양판입니다. 아, 왜요? 해양판은 바닥에 가면은 이런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돼지 암석이 아니라 검은색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동안에 배웠을 텐데 검은색 암석이란 뭘 포함한 거다? 금속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다.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면 무거워, 가벼워? 무겁겠네. 그래서 바닷속 깊이 풍덩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 깊은 땅덩어리에 가면은 검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는 해양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은색 암석 계통으로 되어 있는 해양판들은 뭐 어떻다? 무겁다. 그래서 나중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꽝 부딪히면요. 무거운 게 밑으로 파고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 나고 그런 거. 그걸 판의 경계라고 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거. 판의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해양판이 훨씬 무거워라는 개념만 알고 있다면 이제 판의 경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이미지로 해양판이 검은색, 약간 검은색의 판을 갖고 있는 거, 검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양판의 이미지를 좀 집어넣으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다. 방금 한 얘기입니다.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말이 여러분 써있나요? 여러분들도 써있나요? 안 써있죠? 네. 교사에 써있나 보다. 자, 방금 밀도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이미지적으로 아까 해양판이 훨씬 더 밀도가 커라는 것을 검은색 암석으로 돼 있어. 이거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이제 판의 경계 얘기할 건데, 그럼 판과 판은 이동을 하겠죠? 판과 판은 이동을 합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못 찾았어요. 뭐지? 뭐야?
이동하죠. 보여? 판이 이동하죠. 이해보지 말고 판을 봐봐. 아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너 판이죠? 이게 판이야? 대륙이 판이야? 판이 이동하죠? 네. 판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잘 봐.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판은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판은 일로 가고 이 판은 일로 오고 있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입니다. 이것도 판의 경계라고 해요. 가까워지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러한 것들인데 보이나? 아니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어디 있어? 저쪽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가까워지는 거 있던데. 다시 보자. 저 어디 가까워지죠?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 어디죠? 맨 저 오른쪽, 앞으로 맨 오른쪽. 맨 오른쪽? 어디죠? 아유. 시력이 혹시. 좋아요. 쌤이 찍어줄게. 판이 움직일 때 서로 멀어지는 곳이 있고 가까워지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일단 여기 그림이 자세히 안 나서 그래. 이게 인도판이거든. 인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라시아 판은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둘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만나겠죠.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데 판이 멀어지죠. 판이 멀어지는 경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오거든요. 움직일 때 여기도 만나겠죠.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일본, 태평양판.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오늘 포인트는 여기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곳이 또 어디냐면은 여기는 좀 없네요. 아메리카 대륙 왼쪽이 이쪽이 이제 대서양이라는 대서양이 이쪽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멀어지는 곳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판에서 요 녀석과 판의 경계가 이건데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판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판은 빨리 이동하고 어떤 판은 천천히 이동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판의 경계가 생겨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판의 경계가 나타난다라는 거. 판의 경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 판의 경계에서 서로 멀어지면 또는 가까워지면 스쳐 지나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봐. 여기 2번. 판과 판이 멀어져. 뭐가 보일까 안에? 멘틀이 보여야 정상이죠. 그렇죠? 멘틀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봐. 딱 판과 판이 딱 열리면 멘틀이 엄청 뜨겁잖아. 열린 그 공간에 이 암석들을 다 녹여가지고 여기서 마그마를 만들어. 그 마그마가 빡! 폭발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여기 대서양 있죠?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맨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서양이라서 바닷속이라서 바닷속에서 계속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곳이라서 좋은 게 아니야. 멀어지면 계속 화산이 폭발해. 생각해봐. 화산이 뻥 폭발하면 폭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땅이 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당연히 뭐가 동반된다? 지진이 동반됩니다. 지진은 땅이 떨리는 현상이거든요. 땅이 떨리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이게 땅인데 자꾸 밀어. 밀다가 빵 끊어지면 땅이 떨려요. 쌤이 이거를 하다가 땅 끊어지면 약간의 진동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지진이 생기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판이 끊어질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화산이 폭발할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각해봐. 화산이 폭발하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나요? 맞지? 폭발하니까. 화산 폭발은 무조건 지진을 동반합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나요? 아니야. 지층이 끊어지면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잖아. 지층이 끊어지면 화산이 폭발하나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다른 거야. 다시 화산이 폭발하면 무조건 지진을 동반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가끔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 그럴 때마다 어딘가 화산이 폭발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진과 화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판의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디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쌤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힘냅시다. 자,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우리나라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 쌤이 일본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소신방어. 자, 쌤이 강의를 들으면 쌤이 일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건 대륙판이야.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입니다. 이따만한 대륙판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 A 위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기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단군님이시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는 해양판,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부터 차 있냐면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여기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오른쪽이 바다죠. 동해안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 일본이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륙이 이동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대륙판이죠. 대륙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해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에요. 근데 멘틀이 어떻게 대류하냐면 멘틀이 이렇게 돌아요. 멘틀이 이렇게 돌면은 그 위에 떠있는 얘는요. 일로 움직이겠죠. 네. 그 위에 얘는요. 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멘틀이 여기서 둘이 만나서 하강합니다.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 대륙과 대륙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문제.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무겁다고요? 해양판이 무겁다.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 만나면 얘가 얘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파고 들어가면은 뒤에가 짧아지면서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돼. 여기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있었다가 없죠. 그죠?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야. 자, 잘 봐.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땅속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나냐면 마그마가 마그마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그마야. 설아, 괜찮은 거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봐봐. 고체 상태였던 암석이 액체 상태인 마그마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그마야. 암석 상태에 이러고 있다가 마그마가 되면서 커진 거야. 이 부피가 증가하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 부피가 막 증가하면서 압력이 생겨. 이 압력 어떡하지? 터져나갈 곳이 없나? 약한 곳을 뚫고 뻥 터집니다. 그게 여기야. 약한 곳을 뚫고서 뻥 하고 터져 나온 게 여기예요. 그러면서 뻥 터져 나온 화산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나라가 만들어져.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야? 이게 일본이야. 일본은 이렇게 생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옛날부터 있었는데 일본은 나중에 섬이 만들어진 거야.
그때부터 일본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일본을 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 열도라는 말 들어보나요? 열도? 일본 열도. 열도라는 말이 뭐냐면 열로 만들어진 섬이란 뜻입니다. 열이 뭐야? 마그마예요. 마그마로 만들어진 섬나라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판과 판의 경계에서 계속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 화산이 폭발해요. 화산 폭발도 많아. 화산 폭발하면 무조건 뭐가 동반돼? 지진이 동반돼. 지진도 많아. 화산도 많아. 많아. 느낌 안 나요? 좋아.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되게 많은 거야. 당연히 일본은 그것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하고요. 땅이 되게 뜨겁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모두 한다? 온천 사업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천은 많이 없잖아. 근데 일본 온천이 엄청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들. 마그마 폭발이 올라오니까 엄청 뜨거워. 땅이! 온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일본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있었어. 봐봐, 얘가 여기서 꽝 때리지. 꽝 때리면 우리나라에 이쪽이 이렇게 습곡산맥이 생겨요. 땅 때리니까 우는 거야. 땅 때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휘어진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동고서저 지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평평했다니까? 근데 일본이 만들어지면서 꽝 때려서 이렇게 여기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이쪽에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대관령, 차령, 노령, 산맥 여러 가지 산맥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라니까?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일본이 잘해준 건가? 잘해준 건가? 우리나라가 산맥 지형이 많죠. 그래서 산맥 지형이 아니라 뭐 평야가 많았다면 좀 더 잘 발전되지 않았을까? 옛날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쪽 영동 지방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지. 그래서 언어가 갈라진 거야.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언어가 다르죠. 머리문들이 이게 방언. 사투리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산맥 때문에 사투리 생긴 거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게 왜 생겼다? 판과 판이 만나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습곡산맥. 우리나라에 습곡산맥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이 잦아요? 아니요. 자주 안 일어나죠? 왜냐면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가 좀 있어요. 판의 경계에서 거리가 좀 멀죠.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거야.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면 갈수록 판의 경계에 가까워지니까 좀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각 변동이 많으니까. 오케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긴 섬나라가 일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오른쪽 바다를 보면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형성돼 있어. 이거를 해구라고 합니다. 들어봤나? 마리아나 해구? 엄청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해요. 해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 일본 해구예요. 일본 해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엄청 깊어요. 여기는 반뼘이 되는 한 뼘이죠. 엄청 깊죠. 깊은 이유가 바로 이런 판이 파고 들어가는 경계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일본 바닷물에 안 잠겨요? 지금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잖아. 폭발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위에 쌓이고 있어. 사람들은 이미 여기다가 집을 짓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섬이 그러면 점점 무거워지겠지. 무거워지면 점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점점 해수면 쪽으로 내려가고요. 산만 높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산은 계속 높아지는데 전체 대륙, 땅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니까 점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수면이 지구온난화로 상승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잠기는 것도 있지만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위에 쌓이고 쌓이니까 점점 땅이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산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집들은 자꾸 밑으로 이제 해수면 쪽으로 내려가고 있겠죠.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쌤이 일본이 좋다 싫다 한마디도 말 안 했지. 느낌만 지금 있죠? 그런 느낌이죠. 좋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어떤 촬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지금 일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5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45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45쪽에 이 그림인데요. 따로 좀 볼 수 있나? 슉, 슉, 여기. 이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일본의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어딨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동그라미,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이 세모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점점점 찍은 거고요.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을 세모 친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전부 쏠려있죠. 여기 전부 모여있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화산이 일어나는 곳,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다 오른쪽에 쏠려 있습니다. 일본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거를 선으로 쭉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게 연결하면 마치 띠 모양으로 연결돼요. 띠를 한자로 대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혁대라고 하는 것처럼 띠대자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면 모양, 띠 모양으로 연결된 여기를 뭐라고 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을 띠 모양으로 연결하는 것 화산대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지진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띠 모양으로 연결하는 곳,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띠 모양으로 연결하는데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럼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디에 분포한다? 판의 경계에 분포하게 되겠네요. 판의 경계에 분포하게 됩니다. 우리 쉬었나요? 아니요. 안 쉬었나요? 안 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쌤이 수다를 했는데 안 듣는. 그러니까 쌤이 약속을 어겼네요. 자, 일단 쌤이 우리나라 주변을 좀 먼저 설명했고요. 좀 이따가 지진대 화산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신나서 그랬지 뭐. 혼자서. 뭐라고? 많이 그랬다고?